번째, 리스트의 순서대로 2, 1, 5, 6, 7을 한 번에 담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담으라는 거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리스트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한 번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A는 1, 뭐 A는 2, A는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출력해봐야 값이 하나만 나올 거니까 이 상태로 시작하고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담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A를 출력했을 때 A랑 연결된 객체 전체의 모습이 출력되고요. 그래서 이 한 줄 있죠? 이 한 줄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리스트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어준 대로 출력됐죠?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A랑 연결된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리모컨 하나 생성된다고 했죠.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넘겨주고 그러면 A는 연결된 거랑 다를 게 없고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소가 5개 있으니까 이 공간도 따로 있어요. 5개. 이 안에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2, 1, 5, 6, 7 순서대로. 그리고 어펜드나 뭐 인서트 이런 함수 안 썼죠? 한 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순서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 순서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요소의 공간 번호는 0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는 1번이고 세 번째는 2번이고 3번, 4번이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요소의 개수 마이너스 1 이 마지막 번호의 방 번호이고 이 방 번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라고 했을 때 전체 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각각의 요소만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트랑 연결된 변수 대괄호 인덱스 번호 쓰면은 연결된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 번호에 따른 인덱스 번호에 있는 그 요소의 값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0번 방에는 2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으니까
2줄에서는 2가 출력되겠죠. 이해되시죠? 요소만 나오고 전체적인 요소가 나올 때는 대괄호가 있었는데 개별적인 요소를 출력할 때는 대괄호도 안 나옵니다. 이거를 응용하면 요소 간의 합도 구할 수가 있죠. A의 0은 2고 A의 1은 1이니까 2 더하기 1 하면 여기서는 3 출력되겠죠.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정수니까 정수끼리의 덧셈 연산한 거예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본 모습을 출력한 거고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 그리고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들의 합 출력한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의 값을 보겠다고 한다면 지금 요소의 개수가 5개니까 마지막 인덱스가 4죠. 근데 없는 인덱스인 5번 인덱스의 값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에러 나오고 리스트 인덱스가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해요. 레인지가 범위예요. 범위를 벗어났어요. 당연하죠. 0, 1, 2, 3, 4 4번 인덱스까지밖에 없는데 5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범위 밖의 인덱스는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 접근 불가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문제. 이번에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순서대로 이거부터 순서를 지켜서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리스트에. 그럼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연결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분명히 만들었는데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출력하면 비어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담으라고 했으니까 연결된 변수 안에 있는 이 객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펜드 쓸 때 변수, 연결된 변수 쓰고 점 찍고 어펜드 했죠. 이 점 찍는 행위가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펜드 하고 비어있는 리스트에 어떤 값을 추가할지 쓰면 되죠. 2를 어펜드 했을 때 2라는 값이 들어있죠. 추가하기 전이랑 추가하고 난 뒤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순서를 지키면서 어펜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비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순서대로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추가됩니다. 추가될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0번 인덱스가 맨 뒤니까 하나 있는 상태에서는 1번 인덱스, 하나 있는 상태, 2개 있는 상태에서는 2번 인덱스, 3번,
4번 인덱스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러면 각각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값만 잘 뽑아올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아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이런 상태죠. 이 줄에서는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append라는 함수를 통해서 2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값을 추가했고요. 다음에 5라는 값을 추가했고, 6이라는 값을 리스트에 넣고, 마지막으로 7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진행하니까 순서대로 넣었으니까 이 인덱스 값이 0, 1, 2, 3, 4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좀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함수가 append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거에다가 b는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한 줄 b는 a가 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자세하게 3번 인덱스에는 6이 들어있다 인데 3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은 6이죠. 여기서도 이 한 줄 때문에 B의 3번 인덱스가 A의 3번 인덱스랑 똑같아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B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얘는 B예요. B인데 A가 가지고 있던 게 이 리모컨이니까 B한테 리모컨을 주니까 당연히 이 리스트 객체로부터 복사받은 거 또 복사해서 받은 거라서 결과적으로 같은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B도 이 리스트 객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3번 객체, 3번 인덱스의 요소를 뽑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이라고 나온 거고. TV를 예를 들자면 이게 TV고 이게 나, 이게 동생. 이해되시죠? 그럼 똑같이 B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append라는
함수를 실행한다면 어펜드 실행할 때 인자로 줬던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5번 인덱스에 추가가 되겠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안에 들어있는 값 리모컨 눌러가지고 어펜드 추가하는데 추가하는 값이 22니까 여기에 20이라는 값이 5번 인덱스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진짜로 5번 인덱스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5번 인덱스에 22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같은 객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A랑 프린트 B를 해보면 잠깐. 여기서는 아니죠. B를 여기다가 새로 추가했으니까 마지막에다가 보는 게 여기 B는 A 이거 전에 위에서 했을 때는 왜 22가 나왔냐면 그 전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서 볼 때 22 추가된 거 보이죠? 같은 객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리스트의 순서대로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고 토, 일을 순서대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하나 만들고 연결해주고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얘 먼저 추가하고 이거 먼저 추가하고 그러면 이거 어펜드 쓰면 되잖아요. 추가하는 거니까 추가할 데이터 써주고 추가했으면 그 다음 데이터 추가해주면 되고요. 다 추가하고 났을 때 A랑 연결된 객체의 상태를 보면 추가한 데이터가 순서대로 알맞게 들어가 있죠. 토 1만 순서대로 보세요. 추가하기 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썼어요. A6 A6이라는 건 뭐죠? 일단 A는 이런 리스트랑 연결됐는데 여기 상황에서 A는 이런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난 뒤의 상태죠. 이런 리스트랑 연결된 변수 그리고 연결된 객체의 리스트니까 되괄호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6번 인덱스에 접근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인 1을 꺼내오죠. 요소가 7개고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번호의 인덱스는 6이죠. 이렇게 하면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빼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네, 여기도 똑같아요. 리스트는 이거를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여건은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이 부분만 해결하면 돼요. 자, 토의를 한 번에 추가하되 플러스 는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라는 리스트 새로 연결해주고 여기에다가 토1 넣었어요. 자,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변수 C에다가 A 더하기 B라고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그러면 A는 이런 리스트고 B는 이런 리스트죠.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C를 출력하면 두 리스트를 더한 새로운 객체 모양이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이거 더할 때 B랑 A, B를 먼저 더했어요. 그러면 B는 토1인데 토1이 먼저 나오죠. 왜냐면 리스트가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에 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럼 플러스는 연산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이 B라는 거는 없애고 얘를 A에다가 그냥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연산자를 안 썼죠. A 플러스는 1이 A는 A 더하기 1이잖아요. 이 연산자의 의미가 이거였으니까 이걸 리스트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도 원래 있던 이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줄여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맨 처음 요소 출력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는 다시 한번 재활용해야겠고 자, 맨 처음 요소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면 되니까 A를 전체 출력해보면 월밖에 안 나오죠? 이 월에서 0번 인덱스니까
0번 인덱스에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리스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리스트 하나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이걸 가정해 본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5개죠. 그 중에서 화라는 데이터를 검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 있으니까 1개 나오겠죠. 근데 이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고 한다면 리스트니까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화는 1이죠. 자, 이 위치를 찾을 때 쓰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추가할 때는 append를 사용했죠. 리스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객체한테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가 있는데 추가할 때는 append고 그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index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얘한테 인자로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출력한다면 화의 위치는 1이 있다고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은 거를 변수 하나에다가 저장하면은 찾아온 1이라는 데이터가 i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a에 i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걸까요? a에 1번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알아와서 저장하고 변수에 들어있는 걸 활용해서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있는데 얘는 만약에 화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똑같이 화라는 데이터가 없는 리스트에서 같은 데이터를 찾으려고 시도할 때 뭐라고 합니다. 밸류 에러 발생해요. 그리고 에러의 내용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화라는 데이터가 해당 리스트에 없다. is not 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내가 그 찾으려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다는 건 알 때 써야 돼요. 있는 건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그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